서연 여주인공.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 몰락을 선택한 지혜롭고 단단한 내면의 대기업 상속녀. 준호 약혼자. 다정한 눈빛이라는 가면 뒤에 철저한 계산과 탐욕을 숨기고 있던 기회주의자. 박여사 준호의 어머니. 사람의 가치를 오직 돈과 배경으로만 평가하는 뼛속까지 속물적인 인물. 강 회장 서연의 아버지. 딸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물 사업가. 빚쟁이 딸은 필요 없다며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그들. 하지만 한 달 뒤 수십억을 기부하며 보란듯이 화려하게 돌아온 저를 보고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순간. 내 앞에 남자가 사랑하는 것은 과연 나일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배경일까? 이 관계가 자꾸 비즈니스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서연과 준호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심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예식장에 버진 로드를 함께 걸으며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준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거야. 서연은 그 달콤한 속삭임에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다정한 눈빛 속에 담긴 것이 오직 자신뿐이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부턴가 지울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상견례 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인 박 여사는 첫 만남부터 서연의 인품이나 두 사람의 앞날보다는 서연의 배경에 유독 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서연 양. 그 가방 이번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니? 시계도 참 곱네. 그게 얼추 1,000만 원은 훌쩍 넘는다지? 박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서연의 온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시가총액과 올해 예상 매출액을 묻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가 보여주는 그 과분한 친절과 환대의 방향이 사람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과 재력을 향해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의심은 꼬리를 물었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들의 호의가 진짜인지 아니면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거짓인지 시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계신 본사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딸을 보며 강 회장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녀석 표정이 왜 이리 어두운 게냐? 무슨 일이라도 있니? 서연은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의 무모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진 게 단 하나도 없어도 저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인지 꼭 알고 싶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도 지금부터 제 인생을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강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단호함을 읽어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뒹굴어온 강 회장 역시 사람의 진심을 가려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아비가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마. 다치지 않게 단단히 마음 먹거라. 며칠 후 서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옷깃을 잡으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어떡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대요. 어음이 막혀서 회사는 넘어갔고 이제 우리 가족한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을 향해 다정하게 휘어지던 준호의 눈웃음이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경멸. 준호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지워지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불량포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머릿속으로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도 소식이 박 여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태도는 준호보다 한술 더 떠 가히 폭력적일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아들을 불러앉혀두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장 정리해. 사업가 딸이라서 그나마 급이 맞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빚쟁이 딸 아니냐.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그런 오점을 남기려고 들어. 내 앞길 망치는 꼴 못 보니까 오늘 당장 끝내고 와. 준호 역시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3년의 시간보다 당장 내일 자신이 잃게 될 이득과 체면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약속된 결혼 날짜를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준호는 공원 벤치에 서연을 불러냈습니다. 서연아, 내 상황이 안타깝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 집안의 기대를 나 혼자 저버릴 수는 없어. 너도 양심이 있으면 빚더미 안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오만한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변명조차 하지 않고 말없이 손가락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빼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강서연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 뒤에 서 있는 길고 긴 숫자들의 행렬이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도심 최고급 호텔에서 올해 가장 성대한 자선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든 붉은 카페 뒤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망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건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란듯이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눈부시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부도 소식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탐욕스러운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부녀의 완벽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행사장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와 박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제 발로 차버린 것이 단순한 부잣집 딸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회이자 황금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체면도 잊은 채 허둥지둥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언제 파혼을 종용했냐는 듯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서연의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오해. 그래, 오해가 있었어. 준호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아니? 준호 역시 절박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들의 눈 속에는 사랑이나 미안함 대신 다시금 놓쳐버린 돈을 향한 탐욕의 빛이 징그럽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잡은 박 여사의 손을 서늘하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미련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시죠. 불결하니까. 그리고 준호 씨,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겠지? 당신들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가장 큰 오해였고 똥덩어리였어. 다가오려는 준호를 경호원들이 막아섰고 서연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일별을 던졌습니다. 아, 기대해. 그동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파혼 과정에서 당신들이 쏟아낸 모욕들 변호사 통해서 하나하나 법적으로 청구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톡톡히 갚아줄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한 행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주체가 되어 당당히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강 회장은 그런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딸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리, 하마터면 평생 아버지가 일구어 놓고 제가 꿈을 꾸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일할 직장이 사라질 뻔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나름 똑똑해서 절대 사기라는 것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미련을 갖는 순간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당신이 끊고 싶은 미련은 어떤 건가요?